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평 체험 슬라이드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수평 체험 슬라이드를 사용하실 때는 보시는 것과 같이 가로로 슬라이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0에서 100까지 표현한다고 했을 때 목과 나머지 함수를 이용하셔서 나머지 값을 이 관련된 인디케이터에 표시를 하다 보니까 0부터 100까지 증가를 하다가 100이 다 되면 다시 0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는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했다가 이렇게 수평 체험 슬라이드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를 반복하게끔 운영하고 싶다고 이제 질문하셨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습할 내용은 수평 체험 슬라이드를 0에서 100까지 증가를 했다가 다시 100에서 0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반복하도록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서 다운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관련된 영상을 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랩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무엇인지 잘 모르실 텐데요. 간단하게 랩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랩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프로그래밍을 그래픽 기반으로 하는 그래픽 기반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기 위한 워크스페이스를 프론트 패널이라고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코딩을 하는 영역인 기능을 구현하는 워크스페이스로 블록 다이어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코드가 유기적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다른 텍스트 기반 언어 대비 UI를 연동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때 아주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뿐만 아니라 문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초보자분이 쉽게 코딩하시기가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라든가 기타 피저빌리티를 검증하고 싶은 그런 일을 하실 때 이 랩뷰와 그 다음에 이 랩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내셔널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장비를 이용을 해서 구현하신다고 하면은 단기간에 원하는 기능을 손쉽게 구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랩뷰를 사용해 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랩뷰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채널에는 이 랩뷰를 사용할 수 있는 응용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한 동영상이 있고, 그리고 랩뷰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 강좌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좀 참고하셔서 이 랩뷰를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번에 실습할 내용은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우선적으로는 수평 체험 슬라이드 인디케이터가 하나가 있겠고요. 그리고 디지털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VI를 정지하기 위한 불리형 컨트롤이 정지 버튼이라는 게 하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증가 횟수라고 해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 증가 횟수라고 하는 숫자형 컨트롤 같은 경우는 서브 VI 입력으로 인가가 되는데, 이 관련된 서브 VI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수평 체험 슬라이드를 제어하기 위한 신호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증가 횟수 값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제가 100이라고 만약에 입력을 하게 되면은 포르프를 101번 수행을 합니다. 포르프 같은 경우는 이제 0부터 1씩 증가하죠. 그래서 0부터 그러니까 만약에 증가 횟수를 그냥 100이라고 포르프를 100번만 인가하게 되면은 포르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 같은 경우는 0부터 99까지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수평 체험 슬라이드를 0부터 100까지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증가 함수를 이용해서 포르프를 101번 수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포르프의 출력으로는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가 돼서 1차원별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0, 1, 2, 3, 4 해가지고 100까지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증가했다가 다시 100에서 스텝 다운을 시켜서 0까지 가는 또 데이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배열 카테고리에 원디 배열 뒤집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이 출력 데이터를 이 관련된 함수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감소되는 데이터로 만드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다시 이 두 개를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두 개를 입력 연결을 해주시게 되면은 출력으로는 1차원 배열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 데이터의 형태는 0부터 100까지 일씩 증가하다가 다시 100에서 0까지 일씩 감소하는 식으로 삼각형 형태의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데이터를 이 while loop에서 대기 시간만큼 폴링을 하면서 배열 인덱스 함수의 인덱스 값을 이 목과 나머지 함수를 이용해서 증가를 해줄 겁니다. 자, 그런데 관련된 값을 목과 나머지 함수의 그 나눌 값으로는 증가 횟수라고 하는 거는 지금 100이지만 실제로 이 서브 VI에서 만든 데이터는 200개죠. 그래서 곱하기 2를 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굳이 이걸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배열 크기 정보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그 배열 크기로 나눠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 실습할 때는 이렇게 곱하기 2를 하지 않고 이 생성한 1차원 배열의 크기 정보를 이용을 해서 목과 나머지 함수로 나눠주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할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데요. 한번 이론 이 정도로 마치겠고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 폴더에 수평 채움 슬라이드 운영하기라고 하겠고요.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새 VI에서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경로를 붙여 넣으시겠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메인 VI는 일단 닫도록 하겠고요. 다시 이 관련된 VI를 컨트롤 CV 해서 복사를 하겠고요. 여기서 이름을 서브 VI를 서브 generate data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 VI에서는 삼각파 형태의 데이터를 만들 겁니다. 서브 VI 운영할 때는 항상 하는 방법이 있죠. 컨트롤 팔레트에서 실버에서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에라 입력과 에라 출력을 만들어 주시고요. 커넥터 펜을 왼쪽 하단과 오른쪽 하단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아이콘 모양을 드래그해서 컨트롤 X로 잘라내시겠고요. 텍스트는 서브 젠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고, 입력으로는 증가 횟수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기 위해서 증가 횟수 같은 경우는 인테저 32빗 정수 타입입니다. 그래서 숫자 카테고리에서 하나 불러오시겠고, 라벨을 증가 횟수라고 하겠고요.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사이즈 살짝 키우겠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형에서 인테저 32빗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넥터 펜은 왼쪽 상단으로 배치를 하겠고요.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구현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보기의 함수 팔레트에서 함수 팔레트에서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함수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우선 구조에서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해 주시게 되면은 입력으로 에러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 동작도 하지 않고 그대로 출력으로 에러를 내보내 주시면 되겠고요. 에러가 없는 경우에도 이번 경우에는 그대로 에러를 출력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코드를 어떻게 구현할 거냐면, 증가 횟수 정보를 이용해서 for로프를 수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for로프를 증가 횟수에 더하기 1만큼을 수행할 겁니다. 그래서 증가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그래서 for로프의 반복 횟수에 증가 횟수 더하기 1을 한 값을 인가해 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for로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고요. 그리고 이 관련된 값을 배열에 가보시게 되면은 원디 배열 뒤집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원디 배열 뒤집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for로프의 출력 값을 원디 배열 뒤집기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를 해주시겠고요. 다음으로는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이 두 개의 1차원 배열을 하나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for로프의 출력 값을 연결해 주겠고요. 다른 하나는 이 원디 배열 뒤집기 함수의 출력 값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배열 만들기 함수는 1차원 배열 2개를 인가하게 되면은 출력으로는 2차원 배열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입력 연결을 하시게 되면은 출력으로도 1차원 배열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 라벨을 제가 데이터라고 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실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복사하신 다음에 이거는 제가 그래프라고 하겠습니다. 자, 라벨을 그래프라고 하겠고요. 자, 코드를 좀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사이즈를 좀 줄이겠고요. 왼쪽 상단으로 배치를 하시겠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는 완성이 됐고, 자, 프론트 패널에서 우선 데이터 같은 경우는 자, 커넥터 패널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으로 데이터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프를 한번 실제 그래프 형태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배열 인디케이터 되어 있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대체에서 실버에서 그래프에서 웨이브폼 그래프로 바꾸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실제 생성된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생성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가 횟수의 디폴트 값은 저는 100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신 다음에 편집에서 선택된 값을 기본 값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시면 0부터 100까지 일씩 증가를 하겠고요. 다시 100에서 0까지 일씩 감소하는 식으로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를 이제 메인 VI에서 참고를 하겠고요. 우선 프론트 패널을 먼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자, 블록 다이어그램에 서브 VI를 우선 불러놓도록 하겠고요. 자, 프론트 패널 같은 경우는 자, 숫자형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수평 체험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폭을 한 250 정도로 키워볼까요? 아, 더 키워도 되겠네. 한 500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보이는 아이템에서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하시게 되면은 디지털 값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지금 이거는 이제 컨트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는데요. 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고, 저는 인디케이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그리고 뭐 색상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자, 도구 팔레트에서 자, 녹색 버튼을 체크 해제하신 다음에 흰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그리고 자, 불량 카테고리에서 정지 버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실제 이제 코드를 완성해 볼 텐데요. 코드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죠. 자, 이렇게 배치를 좀 하겠고요. 우선 서브 VI를 먼저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브 VI 입력에서 증가 횟수라고 하는 입력 컨트롤 하나 만들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구조에서 화일 루프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화일 루프 하나를 운영하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어 있고,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약간 키우겠고요. 자, 배열 카테고리에서 배열 크기 함수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배열 크기 정보를 얻도록 하겠고요. 자, 관련된 값을 화일 루프에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화일 루프를 운영하실 때는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을 자, 정지 버튼을 연결해 주시면 실행 버튼이 다시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자, 화일 루프를 운영할 때는 CPU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타이밍 함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림 함수를 하나 자, 사용하시겠고요.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컨트롤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대기 시간이라고 하는 자, 컨트롤을 하나 배치하도록 하겠고요. 자, 증가 횟수 정보가 있을 거고, 자, 대기 시간이 있습니다. 자, 대기 시간도 디폴트로는 100ms로 하겠습니다. 자, 선택된 값을 기본 값으로 하겠고, 자, 도구 팔레트에서 자, 바탕색도 흰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좀 더 세련돼 보이겠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이거는 이제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수평체험 슬라이드에 이제 값을 업데이트를 해줄 텐데, 이 값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인테저 32빗이기 때문에 수평 체험 슬라이드 인디케이터에 대한 데이터 타입도 인테저 32빗으로 바꾸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숫자인 카테고리에서 자, 목과 나머지 함수를 이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화일 루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자, 크기 정보로 나눠줄 거예요. 자, 이거를 이 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자, 랩뷰는 그래픽 기반 언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와이어링을 하실 때 수평 또는 수직으로 와이어링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나머지 값을 자, 여기에서 배열 카테고리에서 배열 인덱스 함수를 하나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입력 배열에 대해서 원소를 하나씩 뽑아낼 거예요. 라벨은 제가 보이게 하겠고요. 자, 인덱스 정보에 자, 나머지 값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자, 수평 체험 슬라이드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는 다 완성이 됐고요.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팔레트도 필요 없고요. 자, 블록 다이어그램도 좀 사이즈를 컴팩트하게 하겠습니다. 자, 증가 횟수를 100으로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아, 그런데 잠깐 멈추겠고요. 지금 수평 체험 슬라이드가 0에서 10까지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 0에서 100까지 표현을 하도록 하겠고요. 한번 다시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근데 속도가 좀 느리니까 이거를 10ms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50으로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증가를 했다가 다시 자, 100까지 갔다가 감소를 하고 다시 0으로 갔다가 이렇게 증가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자, 수평 체험 슬라이드를 운영할 때 이 슬라이드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를 반복하게 운영하고 싶은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셨고요. 그래서 그걸 구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1차원별 형태로 미리 만드신 다음에 그 1차원별 데이터에 대해서 인덱스 정보를 이제 증가시키면서 내가 원하는 정보값을 뽑아서 자, 수평 체험 슬라이드에 표현해 주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형태로 수평 체험 슬라이드를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